최근에 지금 북한이 보면 굉장히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간 통신선까지 다 끊어버렸습니다. 통일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통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모든 문제가 통일 때문인 것 같아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두 개의 나라 다름을 인정을 하고 오히려 그 분단의 적대적 성격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라. 근데 북한은 말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액면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나 삐졌어 이런 얘기거든요. 한국 정부가 이제 만만하니까 여기다 지금 시비를 거는 것 같고. 시사 끝장, 시사 이슈를 쉽고 정확하게 해설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진중권 전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얘기 잠깐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북한이 보면 굉장히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간 통신선까지 다 끊어버렸습니다. 과연 이 남북 관계 어디로 가는 거냐? 대통령이 참 운 좋은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초반기에는 뭐였냐면 촛불이었죠. 그 다음에 그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 남북 관계였어요. 정상회담. 갑자기 그냥 김정은이 만나자고 해가지고 정상회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지지율이 엄청 뛰었잖아요. 네. 그게 또 가라앉을 때 되니까 또 코로나 이렇게 됐는데 그때 뛰었던 이 남북 관계 개선에서 이른바 그들이 자랑했던 니고시에이터 이러면서 자랑을 했던 그것도 사실 이제 무화가 된 거잖아요. 다시. 운전자론이 무화가 된 거고 이것은 뭐냐면은 그 사건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서 이루어진 사건은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이니셔티브는 누구한테 있었냐면 김정은한테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지금 어그러졌는데 그걸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거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게 된 것뿐이죠. 사실을 말하자면은 남북 관계에서 사실은 남한은 그 주요한 역할을 못 해요. 기본적으로 이게 북미 관계거든요. 북미 관계에서 우리는 남한은 종속 변수고 종속 변수로 살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한테 바라는 것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은 북한하고 다르잖아요. 예. 그 체제의 차이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 최소한 문재인 정부가 자기들에 대해서 성의를 갖고 있다, 호의를 갖고 있다는 것 정도는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정부도 또 그 대북 정책을 펴다 보면 남한 내에 또 반대 세력도 많고 눈치도 봐야 되잖아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한계들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들은 그거예요. 우리는 쿨하게 가가지고 너 불러가지고 평양에서 연설까지 시켜줬는데 야, 너 대통령에서 그것도 못하는 거야? 아니 하다못해 그놈의 그 삐라도 못 막어? 이런 거잖아요. 해준 게 뭐야? 해준 게 이렇게 뭐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북미 관계가 막혀버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이 원래 이제 구상했던 게 이제 트럼프한테 막혀버린 상태고 그렇다면 이제 남한을 통해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남한 정부도 사실 그 정도의 외교력이나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한 거죠. 우리 처지가.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난 거고 그 다음에 아마도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쿨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남조선 인민들 참 코로나 때문에 수고하는데 뭐랄까 안타까움을 표한다. 김정은이 쿨하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좀 도와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 참 웬만하면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어떻게 된 일인지 잘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꼭지가 확 돌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 저는 그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통령을 탓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거는 한국 사회가 원래 그런 조건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주요한 변수가 아니라 하나의 종속 변수에 불과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북한도 좀 이해를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남한에서도 남한의 보수 세력들도 자기들도 정권 잡으면 똑같은 동일한 문제에 부딪힐 거예요. 그렇다면은 대통령한테 좀 운신의 폭을 줄 수 있게끔 카드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카드를 뺐잖아.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좀 운신의 폭을 좀 넓혀줬으면 좋겠고 오히려 내가 보수 세력이라면 삐라 날리는 사람들을 탓할 것 같아.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소용없고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의 우리 국민들의 안전만 위협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하게 되면 걔들이 이제 총을 쏘거나 이러면 우리 국민들이 다르고 근데 그거 하는 사람들은 탈북자 몇 명 이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니거든요. 자유민주주의라기보다는 그 멘탈리티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있었던 그 적대적, 군사적 멘탈리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서 그 대상을 이제 옛날엔 남조선이었는데 그걸 북조선으로 바꿔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과연 국민들의 뜻을 얼마나 대변하겠냐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걸 하게 되면 국민들이 보수 세력에 대해서 쟤들은 안 되라고 생각을 하지 잘한다고 박수치진 않는다는 거죠. 그걸 안다면 오히려 보수 세력에서 나와서 말렸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때도 전광훈 목사가 막 난리쳤을 때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황교안 총리한테 너희들이 가서 말려야 된다. 그렇죠. 저런 거 당신들이 가서 말려야 된다. 말 한마디는 했더라고요. 그거 마찬가지로
보수층 내에 그렇게 과격하고 극단적인 세력들에게는 보수 내에서 좀 얘기를 해주고 적어도 이런 문제 있잖아요. 외교, 안보, 그다음에 코로나 방역 이런 것은 정쟁을 떠나가지고 같이 좀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통일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통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이게 모든 문제가 통일 때문인 것 같아요. 남한은 이쪽 이렇게 자기식으로 통일하려고 하고 북한은 노동당 규약에 의해서 이제 적과 통일하려고 하고. 이게 한반도 우리 헌법에 이제 한반도 전역이 우리 영향으로 돼 있잖아요. 네. 저 노동당 규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다 다니는데 어떻게 같은 민족이 저 나라를 못 가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른바 통일이나 이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두 개의 나라다는 걸 인정을 하고 오히려 그 분단의 적대적 성격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라. 왜냐하면 지켜야 된다 이러는 게 우리가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예컨대 뭐 강대국이 있고 뭐 중국 옆에 미얀마가 있다 그래서 중국이 미얀마를 먹는다 이런 생각 안 하죠. 근데 남북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하는 게 바로 뭐예요? 통일의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먹힌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핵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예컨대 향후 30년간 또는 40년간 우리는 서로 통일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이후로 통일 얘기는 그 이후에 하자라고 밀어놓고 그 사이에 이제 분단의 적대적 성격을 바꾸는 쪽으로 차라리 가는 게 낫지 않는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류 협력을 강화해야 되는 건 분명한데 일단 진 교수께서 지금 이제 진단하신 것은 현재 이 한반도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국제 지정학적인 관점 속에서의 여러 가지 통찰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나 이런 걸 보면 어쨌든 대남 사업이라는 부분을 이제 접고 대적 사업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의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가 굉장히 험난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데 향후의 전망. 글쎄요, 그거는 그거 참 저한테 말 그대로 전망인데 뭐 그거는 근데 북한은 말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액면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나 삐졌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너희들 좀 더 역할을 좀 더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생각을 하지 판 자체를 뒤엎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미국과의 관계부터 끊었겠죠. 근데 미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랄까 미련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한국 정부가 이제 만만하니까 여기다 시비를 거는 것 같고 이럴 때일수록 그냥 발끈해가지고 우리가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지고 대응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많이 힘들구나 너희가 그다음 많이 삐쳤구나 그래 근데 우리도 참 움직이기가 힘들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의 대응 좀 약간 현명한 대응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성숙한 통큰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갈 경우에는 어쨌든 또 야권에서는 다시 이제 평화 모드로 쭉 유지했던 거에 대한 결과가 이거기 때문에 사실 강경 모드를 계속 고집하면서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좀 그거는 근데 반대하고 비판하지 않을까요? 쉽게 말하면 근데 강경 모드로 흘러가는 게 안보에 유리하냐라는 거잖아요. 강경 모드로 가는 건 사실 안보를 위협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전 보장을. 근데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의 안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전 보장이잖아요. 그걸 위협하는 게 보수의 정책이다라는 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걸 갖다 자꾸 정쟁에 저쪽을 공격하려는 소재로 삼을 게 아니라 어차피 당신들도 정권 잡으면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같이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고 설사 정부를 비판한다 하더라도 그걸 활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컨대 우리 정부가 근데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남한에서 이런 비판이 나오네. 이런 카드로 이렇게 영리한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선을 서로 안 넘었으면 좋겠습니다.